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가 강릉에 문을 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미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분야의 특화 과제를 발굴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전략인데 신청사 건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3건의 산불이 발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1년부터 강원 지역에서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12건이 적발됐습니다. 면세유 카드 부정 양도, 농기계 신고 기한 초과, 면세유 카드 부정 발급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70대는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강릉에 문을 연 강원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개청 100일을 맞았습니다. 미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분야의 특화 과제를 발굴해 미래산업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내년에는 영동과 남부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가 않은데요. 최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강릉에 문을 연 건 지난 7월. 영동 지역에 사상 처음 설치된 제2청사는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권의 균형 발전, 정책 집행의 현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2급 본부장을 수장으로 미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3개국 11개과에 정원은 280여 명입니다. 제2청사는 종합민원실을 강화해 여권 자격증 발급과 해당 분야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등 현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강원관광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드웨어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자원. 그러나 소프트웨어, 그 안에 관광 자원들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렇게 끌고 가느냐, 그런 전략적인 문제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폐광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을 예정이어서 9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강원자치도는 해당 지자체와 고용위기 지역을 신청해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하고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고용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가는 이유가 지정이 되고 나면 산업위기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산업위기의 지역 그 지원을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은 한 1조 규모의 이제 그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들이 투자이기 때문에. 또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수소에너지 산업, 강원형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화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2청사로서 조직 규모와 기능, 역할 확대뿐 아니라 현재 강원 도립대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청사 건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제2청사의 수장을 부지사급으로 높이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에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조항 반영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강원자치도 본청 신축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직 특례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이청사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이청사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영동과 영서 간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미래산업 국제도시 실현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갈색으로 변한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9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만 3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강원 지역은 지난 13일 동해안을 시작으로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택가가 인접한 곳에 자리한 춘천 봉이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엽이 바싹 말라 손만 대도 쉽게 부서지는데요. 이럴 땐 작은 불씨라도 닿게 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장마철을 전후로 크게 줄어드는 산불은 가을철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건이었던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9월 11건으로 늘었고 10월엔 24건, 11월엔 4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산불은 한 건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 13건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선 지난 13일까지만 6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을 찾는 사람까지 많아지면서 화재도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논밭이나 쓰레기 소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 화재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철이 끝나고 농사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입산 때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도 임야에서 100m 이내에서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는 이제 사법 처리가 되고요. 100m 이내에 이제 불 피우는 행위 자체로도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와 화목 보일러 사전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강원 지역에서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면세유 카드 양도 양수가 가장 많았고 농기계 신고기한 초과와 면세유 카드 부정 발급 순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정호 의원은 면세유 부정 유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15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66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원주시 태장동의 자택에서 7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져 흉기를 휘두르고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고 심하면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에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 중입니다. 원래 이맘때쯤 이게 유행이 하는 질병인지 궁금하고요. 독감도 유행 중인데 연관성이 좀 있는 걸까요? 네, 백일에는 특별하게 유행하는 계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을부터 좀 유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 시국 때보다 3배 정도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감은 환절기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이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 활동량은 강해지고 인체 면역력은 저하되기 때문에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사람들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독감 관련보다는 계절적 영향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침이 100일 동안 이어져서 백일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증상을 보고 좀 감기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백일에는 초기 1, 2주는 감기처럼 콧물이나 코막힘, 미열 등이 발생을 하지만 감기는 특별한 치료법 없이 일주 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백일에는 100일 동안 기침하는 것처럼 보통 8주까지 심한 발작적 기침이 나면서 흡기 시에 훅 하는 들이마시는 소리가 나는 특징이 있고 상당히 피곤하고 기침을 많이 하면서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기침이 12주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세 미만에서는 1%에서 사망이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염성도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백일해가 발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예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백일에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발병이 되게 되면 보통 한 5일간은 격리를 하셔야 되고, 백일에는 항생제,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가습기 등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식사는 구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릴 때 이 백일의 예방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침위생, 손위생,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손 슬리브라고 그러죠. 그쪽 안쪽에다가 기침을 하는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시고 밀폐된 실내에 있을 때는 자주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10월까지 속초시 영랑동 119 안전센터 인근에 신축됩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90제곱미터 규모로 산보실과 신생아실 10곳과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실, 휴게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속초 시민뿐 아니라 인근 설악권 주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속초시는 속초의료원과 협력해 출산과 보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춘천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소양 8교 건설 사업과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 국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다자녀 가정에 대학 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입니다. 대학 재학 기간 중 1인당 100만 원을 한 번 지원하며 납부 잔액이나 등록금 고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 삼척시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삼척시 고향사랑팀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삼척시는 12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1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내년 1월 중순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비를 무료로 전환합니다. 65세 이상 인제군민은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월 30회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교통카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역사 문화자료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카이빙 사업은 양구군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양구군의 변천 과정을 기록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말까지 지역 기록가를 양성하고 2026년까지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제21회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강원도당은 지난 14일 도당에서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선 기획단 구성과 복당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총선 기획단 단장은 강원대학교 김기석 교수가 맡았습니다.